개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이 맞습니다. 가게 문 열고 처음 판매하면 오늘 개시했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상담을 하다가 개시결정, 인가결정 얘기가 나오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아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걸 막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이니까요. 사실 헷갈리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결정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의 생 과정에서 법원이 하는 결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벌써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요. 법률 용어 말고 일반적인 용어로 최대한 설명드리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심 뭐 먹을지 결정하잖아요. 주식 코인 투자할 때도 들어갈지 뺄지 결정을 합니다. 이거와 비슷합니다. 다만 법률 용어인데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법원의 결정이 되는 거고, 이 결정은 강제력이 있다 라는 점이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결정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채권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심 뭐 먹을지 결정하는 건 내가 뭐 먹을지 결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먹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면 법원에서 무언가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 특히 개인의 생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주는 겁니다. 금지명령 아시죠? 채권자들에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금지명령도 법원의 결정입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채권 추심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결정이 크게 3번 이루어집니다.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이 있는데요. 우선 면책결정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 다 하시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월 변제금을 3년에서 5년 동안 내고도 아직 못 갚은 채무가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채무를 없애준다는 게 면책결정입니다. 이 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들이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면 면책결정 받았으니 갚을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먼저 나오고 인가결정이 나중에 나온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개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이 맞습니다. 가게 문 열고 처음 판매하면 오늘 개시했다고 하잖아요.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시결정이 먼저 있고 인가결정이 나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시결정 나면 실무적으로는 개인의 생은 99%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차분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은 개인의 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종 보존명령과 보존공고를 잘 수행하면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개인의 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나올 때 월변제금 납부하는 계좌번호 나오게 되고요. 그동안 모아두셨던 변제금을 회차에 맞게 전액 납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의 생은 99%가 끝난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이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저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각종 보정을 통해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변제금을 늘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청서에 첨부한 변제계획안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변제계획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을 통해서 실무에 맞게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수정을 안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줄다리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참 한 뒤에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줄다리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혹 100건 중에 1건 정도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보정이 나오는데요. 이건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인가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이 날 때 채권자 집회일도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채권자 집회 다녀오시고 인가결정이 나는 겁니다. 인가결정은 99%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으로 진행되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여러분께서는 회차에 맞게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이후에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변제금이 제대로 납부되어 있지 않으면 보정이 나옵니다.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라는 보정은 아니고요. 변제금 잘 납부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변제금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의 생은 폐지되는 겁니다. 인가결정은 개인의 생 절차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변제금 납부 잘 하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나머지 채무들 다 사라지고 채무는 0이 되는 절차가 개인의 생인 겁니다. 오늘은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개시결정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 출석과 변제금 납부만 잘 하시면 그냥 절차가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